안녕하십니까. D-15 겸손한 대선 분석 3회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를 유시민 예언 맞을까로 정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후보 다자 대결 구도인데요.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 지난 리얼미터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5%포인트 상승, 이준석 후보 2.1%포인트 상승.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으로 처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꽃이나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2%잖아요. 어제 국민의힘 단체 카톡방에서 리얼미터는 이재명의 명태균이다. 왜 다른 회사들은 이재명 후보가 40%대 중후반 나오는데 리얼미터는 왜 계속 50% 넘냐. 자동답 방식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동답 방식에서도 50% 넘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특히 리얼미터가 조금 높다. 그래서 이재명의 명태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냐. 30%대 중반. 이거는 유시민 작가께서 이재명 55, 김문수 35, 이준석 10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겠죠. 좀 이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꽃 결과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0.4%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0.7%포인트 하락해서 52대 29, 7 뭐 이런 수준입니다. 또 반내림, 반올림 뭐 이런 거 또 안 했다고 뭐라고 또 하실 분들 댓글로 뭐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갤럽 조사 결과인데 갤럽은 지난주까지는 주관식으로 묻다가 갑자기 객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13%포인트 오른 51%, 김문수 후보는 8에서 29%, 무려 21%포인트 올라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뀐 것도 있고 또 한덕수 후보가 빠졌기 때문에 51대 29대 그 다음에 이준석 8,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역시 객관식으로 바뀌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유시민 작가가 예언한 그 인터뷰 강의였나요? 관련된 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소 55% 득표할 것이다. 그 근거를 봤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합쳤더니 55%더라. 반면에 보수 전 대통령, 뭐 박정희, 또 이명박, 박근혜, 뭐 윤석열 등 합쳐도 여기 한 25%밖에 안 나오는데 최소 25,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최소 55. 그래서 뭐 대략 김문수 후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5대 35대 이준석은 10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원조는 말이죠.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TV 지난 대선 때 거를 보시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 이재명 발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론사 심의위원회에서 타치하지 않는 박정희 대 노무현 선호도를 블랙아웃 기간 6일 내내 조사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4일 전, 5일 전 수치를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5일 전에는 0.4%포인트, 그 다음에 4일 전에 1.4%포인트, 그 이틀치만 보면은 0.9%포인트 차이로 박정희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지난 대선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0.73%포인트 이겼습니다. 2012년도에도 제가 모 정당의 싱크탱크 강연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박정희, 노무현 누가 더 좋냐? 그때 51대 49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희가 51, 노무현 49. 그래서 2012년 대선도 아쉽게도 문재인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51대 48 정도로 51.6대 48.0 이 분석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아직까지는 박정희 대 노무현 조사를 저희가 안 해봤는데 박정희 대 노무현 조사를 하면
1대1 구도가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계속 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측은 그래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만간 박정희 노무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유시민 작가의 예언 55% 가능성. 근데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55 이상 돼서 6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가 박근혜 대통령 51.6%였는데 아무리 탄핵이라고 해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42% 득표했잖아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최소 55에서 막 60% 득표할 것이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번 대선은 백병전이 될 것이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지지난 총선 때도 뭐 200석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PK 지역이라든지 보수층에서 좀 역결집하는. 그래서 당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을 당시에도 조금은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낙관하면 안 된다. 지지층이 이완된다. 사실 뉴스공장에서도 향후의 방송 기조를 좀 축제 분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긴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살짝 작가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백병전 긴장하지 않으면 지지층이 이완하기 때문에 55%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아무튼 박정희 노무현 선호도 조사 한번 조만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입니다. 차기 대선 양자 대결 리얼미터 54.3 대 40.4 이재명 대 김문수 단일화해도 10%포인트 이상 14%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준석 후보가 빠졌고 다른 후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4.1%포인트 오르고 김문수 4.8%. 두 후보가 모두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격차가 19%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준석 후보는 다자구도보다는 왕창 올랐죠. 이준석 후보 쪽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많이 옮겨간 건 사실인데 상당 부분은 또 무당층 혹은 지지도가 없다. 부동층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꽤 큰 격차 보이고 있습니다. 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2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그 전주 차트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0.5%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0.7%포인트 올라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차트 이재명 대 이준석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주랑 큰 차이 없이 이재명 후보 0.5%포인트 빠진 54.9 이준석 0.7%포인트 오른 20.7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민주당 0.5% 빠졌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출당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많이 빠졌고요. 꽃에서는 양당 모두 조금 빠졌네요. 50.3 대 32.0. 여기는 워낙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갤럽 조사 정당 지지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말이죠.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2월 2주차 때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높았던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지지율 격차가 꽃하고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방송 뉴스공장 갔는데 꽃 관계자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한 3개월 전에 국민의힘이 높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죠. 갤럽 조사가 갑자기 확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갤럽이 특정 정당 지지율이 막 6%포인트 왔다 갔다 한 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그런 불만을 꽃 관계자가 가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55.6 대 39.5. 정권 교체가 0.2%포인트 빠지고 정권 연장이 0.3%포인트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꽃
결과도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어제 TV 토론이 있었죠.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 이제 나왔던 그 용어 중에 제 앞 코너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포대가리라는 표현을 포대가리라는 표현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사실 포대가리는 사회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뭐 소금을 수입했는데 원산지를 속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바지락이라든지 뭐 이런 농수산물 그러니까 포장지를 이제 갈아서 이제 속였다는 거죠. 어제 빅4 후보 포헤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는 원래 정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3% 이상 득표를 해서 같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네 분의 후보 네 분의 그러니까 포 우두머리, 포 대가리 이 네 분의 후보들이 TV 토론했는데 어제 뭐 열띤 공방을 했죠. 근데 TV 토론이 원래 강화 효과, 지지 후보를 그냥 계속 지지하는 효과가 많고 지지 후보를 변화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겸손은 힘들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민노당 후보만 조금 덕을 본. 왜냐하면 1%포인트도 지지율이 안 나왔고요. 민노당은 지금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정당 보기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갤럽도 그렇고 의리연구소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약세 후보인데 똑같은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 적어도 0. 몇 %에서 1.5%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 다음에 TV 토론 효과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또 이준석 후보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그제 발표된 ARS 조사 결과들 중에 김문수 후보가 30%대 후반, 또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 이런 리서치 미인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설문지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 뭐 그런 설문 구조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좀 짜증이 나서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좀 지지율이 타 조사보다 적게 나타났고, 김문수 후보는 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은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그런 조사들이 나오면요, 보수층이 좀 결집합니다. 조금 소극적인 보수층들이 선거 졌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TV 토론 2차례 남았는데요. 그 상황을 좀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박정희 노무현 여론사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수요일 혹은 늦어도 금요일 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